지역민들이 생각하는 지역의 현안을 들어봤습니다. 예천 군민들은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안동과의 통합과 의료시설의 확충 등을 요구했습니다. 대구 동구청장 선거에 나섰던 국민의힘 차수원 예비후보가 당내 경선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차 후보는 그동안 마음을 너무 다치고 힘들었다며 이유를 밝혔습니다. 안동시가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안동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대구시가 유기견을 입양하면 펫보험을 1년간 무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 경북뉴스입니다. 6일 지방선거 3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역 유권자들은 어떤 현안이 해결되길 바라고 있을까요? 홍하영 기자가 예천군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도로 하나를 두고 안동과 예천으로 나눠지는 도청 신도시. 신도시 아파트에 사는 예천 군민이 법원에 간다면 차로 30분 정도 걸리는 안동의 법원을 두고 사안에 따라서 2배 가까운 시간을 들여 관할 법원이 있는 상주까지 가야 합니다. 세무서도 가까운 안동 세무서를 두고 10km가 더 먼 영주 세무서를 이용해야 합니다. 예천과 안동 통합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예천하고 안동하고 통합에 대한 우리 그 주민들의 굉장히 기대가 높고 예천 우리 호명면에서 뭐 세무 일을 본다든지 뭐 법원 일을 본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불편스럽고 통합을 해서 가면 더욱더 앞으로 발전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의료시설 부족도 걱정입니다. 특히 산부인과는 예천에 단 한 곳뿐이라 출산을 앞둔 여성은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검진을 받을 때 큰 마음 먹고 이동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산모들이 출산을 앞두고 입원을 원하고 있지만 입원실을 잡기도 힘들다 보니 아예 다른 지역으로 가야만 하는 불편을 겪기도 합니다. 지금 예천군 내에서 이제 뭐 산모들이나 혹은 뭐 임신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이 갈 만한 병원 의료시설이 좀 많이 부족해요. 최소한 이제 뭐 공공산후조리원이라든가 산부인과라든가 최소한의 의료시설이라도 들어오면 그나마 이제 산모들이나 뭐 이제 임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좀 마음 편하게 이제 뭐 육아를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침체되고 있는 원도심을 되살리고 지난해 말부터 매달 줄어들기 시작한 인구를 늘려야 하는 숙제도 남아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홍하영입니다. 대구 동구청장 선거에 나섰던 국민의힘 차수원 예비후보가 돌연 당내 경선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차 후보는 예비후보 등록 이후 4주 동안 마음을 너무 다치고 힘들었다며 경선 포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감사하다며 깨끗한 선거, 동구의 미래를 위한 비전 있는 선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 동구청장 선거 국민의힘 경선은 우성진 예비후보와 윤석준 예비후보의 2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2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대구가 2,838명, 경북이 3,97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는 현재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43%며 2만 1,000여 명이 재택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 집중관리군은 2,100여 명입니다. 경북의 중증 환자 전담 병상은 36%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택치료 확진자는 집중관리 2,700여 명을 포함해 모두 2만 7천여 명입니다. 안동시가 오랜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지난 25일 기준 안동의 사업자를 두고 신청을 현재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 등록 소상공인입니다. 영업시간 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은 100만 원, 그 외 업종은 50만 원을 지원하며 중소벤처기업부 노점상 소득안정 지원자금 지급 기준에 해당되는 노점상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금강송 생산의 중심지인 경북 봉화에 문화재 수리 재료센터가 건립됩니다. 오는 2024년 문을 열 예정인데요.
문화재 수리에 사용하는 전통 목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체 면적의 83%가 산림으로 이루어진 봉화군. 일반 소나무보다 생장이 느리고 뒤틀림이 거의 없는 붉은 소나무, 금강송이 주로 자생하고 있습니다. 최고급 목재로 여겨진 만큼 조선시대부터 국가가 직접 관리했으며 지금도 서병리 금강송 군락지와 석포면 청옥산 일대는 문화재청과 산림청이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봉화 일대에서 생산된 금강송을 춘향목이라고 부르는데요. 우수한 품질의 금강송이 이곳 춘향역에서 전국으로 퍼져나가면서 춘향목이라는 목재로 부르고 있습니다. 옛 건축물의 필수 재료인 춘향목의 최대 생산지이자 집산지인 경북 봉화에 문화재 수리 재료센터가 건립됩니다. 조성부지는 법전면 풍정리로 목재를 건조하는 데 좋은 조건을 갖췄습니다. 오는 2024년 개관을 목표로 사업비 359억 원이 투입돼 수리재료 보관동과 전시공간, 초본유 시험 재배장 등이 조성됩니다. 문화재 수리 현장에서 수급이 어려운 국내산 소나무 특대재 및 자연석 등을 국가 차원에서 수집 및 비축하고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자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문화재 수리센터가 들어서는 지역은 남저 포고형 지형으로서 목재 건조에 입지 여건이 가장 뛰어난 지역입니다. 지난 2008년 숭례문 화재 사건을 계기로 건립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문화재 수리 재료센터. 수리용 전통 목재의 체계적 관리는 물론 단절 위기에 놓인 전통 재료의 기록화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대구시가 지정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하면 1년 동안 유기견 펫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기견 펫보험은 입양한 유기견의 질병 치료비와 수술비를 연간 1,000만 원 한도 안에서 60%까지 보장하고 다른 사람의 신체나 반려동물에 피해를 입힐 경우 배상 책임 손해도 함께 보장합니다. 신청 대상은 대구시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올해 유기견을 입양한 시민으로 가입 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민주노총 등 대구 지역 8개 단체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과 대구 경북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를 비롯해 지역 군소정당들은 28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이 수많은 사회적 소수자들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일할 수 있게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몸 길이가 1m가 넘어 괴물쥐로 불리는 뉴트리아.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한때 계속된 포획으로 없어지나 했던 뉴트리아가 최근 다시 개체수가 늘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에서는 포획단을 운영하며 뉴트리아 잡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저희 LG의 헬로비전이 마련한 기획 코너 기자가 간다에서 오늘은 괴물쥐 뉴트리아 포획 현장을 김영민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진짜 징그럽게 생겼습니다. 와, 너무 큰데. 너무 큰데요. 오늘 기자가 간다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뉴트리아 포획 현장에 나와봤습니다. 제가 직접 포획단과 함께 뉴트리아를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선생님 같이 가시죠. 손이 많이 가네요. 이야, 이거 엄청 깊네 여기는. 와, 지금 가고 있는데 뻘 때문에 발이 안 움직이네. 발이. 두 마리 동시에 걸렸어요? 와, 어째 저래. 어째 또 그래 걸립니까 또? 이렇게 두 마리가 함께 잡히는 건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뉴트리아는 보통 개별적으로 먹이 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호수 한가운데서 먹이 교체 작업이 1시간째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 뉴트리아는 이런 포획틀을 사용해서 포획을 하는데요. 이런 신선한 먹이를 안에 넣어주고 이 포획틀을 닫아 놓으면 뉴트리아가 이 먹이를 먹기 위해서 이 포획틀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포획을 하는 겁니다. 뉴트리아 포획 작업은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해야 하는 작업이라 더 힘듭니다. 네, 포획단이 뉴트리아 포획에 나선 지 2시간밖에 되지 않았지만 벌써 뉴트리아 5마리를 포획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방국에 이제 불을 팔고 서식을 하기 때문에 제방이 무너지면 홍수가 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도 하고 양파, 땅콩, 딸기, 하여튼 여러 종류의 농작물을 피해 많이 생태 교란을 시키니까. 취재진은 뉴트리아가 많이 나온다는 또 다른 곳으로 가봤습니다. 어제 설치한 덫을 확인하러 포획단과 함께 배를 타고 나가봤습니다. 뉴트리아는 물이 흐르는 곳보다 이렇게 고여있는 습지 같은 곳을 더 선호합니다. 먹이 사냥이 쉽기 때문인데요. 포획단은 뉴트리아가 자주 출몰한다는 길이나 굴 앞에 포획틀을 가져다 놓는 모습입니다. 어제 저녁 설치한 포획틀에 뉴트리아 한 마리가 걸려들었습니다. 포획단은 한 곳에 모으기 위해 뉴트리아를 꺼내려고 하지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빼내려면 꼬리를 잡아야 하는데 자칫하다가는 뉴트리아의 날카로운 앞니에 큰 부상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원산지가 경남 함안이에요. 지금 경북에서 이제 퇴치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경북까지 올라갔다 환경청에서 이제 그걸 안 퍼지게 하게끔 하려고 이제 퇴치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뉴트리아는 1년에 2-3번 임신을 통해 10마리 정도의 새끼를 낳습니다. 임신 기간이 4개월로 굉장히 짧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지자체에서 매년 포획단을 운영해도 개체수 조절이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뉴트리아 개체수가 늘면서 도심 한가운데까지 나타나 시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무섭지. 사람이 일반인들이 보면은 안 무서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거는 큰 진데 뭐 이게 뭐. 1985년에 국내 이제 모피나 식용으로 최초 도입이 되었는데 수요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육을 포기하면서 자연 생태계에 방출되어 가지고 적응을 했습니다. 인간이 필요해서 들여왔다가 필요 없어지자 벌어진 뉴트리아가 우리 생태계의 괴물이 돼버렸습니다. 기자가 간다 김영민입니다. LG엘로비전 대구 영남 신라방송에서 우리 동네 희망 공약을 받습니다.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공약이 있다면 헬로 대구 경북 페이스북 페이지나 인스타그램 게시글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모아 전달하고 추첨을 통해 상품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제100회 어린이날과 가정의 달을 기념해 5월 한 달 동안 교육청 산하 16개 기관에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합니다. 어린이날 당일 대구 녹색학습원에서는 환경배움터가 마련돼 기후위기 의식을 일깨우기 위한 생태환경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또 대구 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가족과 함께하는 신나는 골목놀이 한마당이 펼쳐집니다. 자세한 행사 내용과 일정은 대구시 교육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의성군이 5월 13일까지 스마트팜 딸기 아카데미 교육 참가자 20명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지역 내 부지가 있거나 장목 전환을 희망하는 청년이며 교육생에게 스마트팜 온실 이론과 실습 교육을 제공합니다. 교육기간은 6월부터 내년 5월까지며 전체 교육 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하면 이수증을 발급하고 스마트팜 창업을 지원합니다. 예천군이 경상북도가 주관하는 2021년도 제한제도 운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습니다. 제한제도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행정에 접목해 실생활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가 주요 시책으로 운영평가에서 제한 운영 실적, 자체 공모 제한 등을 포함해 9개 항목을 심사했습니다. 그 결과 지역 맞춤형 공모 제한, 시책 개발 교육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도출과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시책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천군은 올해 수상으로 2011년부터 1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